안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9가지. 1. 흰쌀밥. 현미의 껍질과 씨눈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필수지방, 면역물질을 비롯한 중요한 영양성분의 95%가 들어있다. 껍질에 29%, 씨눈에 66%가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제거하고 흰쌀밥만 먹으면 보잘것없는 전분질 녹말 가루만 섭취하게 된다. 대한 현미 잡곡밥을 먹자. 현미 잡곡밥은 현미 50%, 현미 찹쌀 10%, 차조와 차수수, 통밀, 통보리, 율무, 기장 중 3가지 이상을 섞어 30% 팥과 콩 10%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된다. 2. 흰밀가루. 섬유질과 영양이 모두 제거된 도정과 정제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식품이다. 대부분 수입품인데 농약과 화학비료, 방부제, 살충제를 비롯하여 표백제와 밀가루, 계량제 등이 뒤섞여 있다. 대한 우리 통밀, 메밀, 콩가루 등 도정하지 않은 여러 잡곡 가루를 먹자. 3. 설탕.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이것을 정제 및 가공하게 되면 마그네슘 99%, 아연 98%, 망간 93%, 구리 83%, 크롬 83%에 해당하는 주요 미네랄 성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대한 물엿과 조청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미각이 단맛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자연식품을 즐기자. 4. 하얀 소금. 정제염이란 바다염전에서 획득한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공장의 화학처리 공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다. 보통 천일염에는 75%에서 85%의 염화나트륨과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다. 천일염을 섭취하는 것은 염화나트륨과 더불어 미네랄로 함께 섭취할 수 있는데 반해 정제염은 염화나트륨의 과잉 섭취에 의한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식품이다. 대한 천일염이나 볶은 천일염, 구운 천일염, 구운 소금을 사용하자. 5. 흰 조미료.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안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화학 조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 중에는 그 위해성이 확인된 것,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아직 논란 중인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글루탐산 나트륨과 관련하여 중국 음식점 증후군 발생 및 위해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란 중국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 중에서 호흡마비와 신경장애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 천연조미료를 사용하자. 다시마, 멸치, 버섯, 야채 우린물을 대신하거나 각종 가루들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면 개운하고 훌륭한 맛을 내면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666. 지금의 소는 밀집된 환경에서 성장 호르몬제와 항생제, 백신을 맞아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억지로 살집만 찌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육류를 못 먹던 시절의 투병 중에 기력을 차리게 해주었던 식품이 아니라 온통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식품이 되어버렸고 식품의 영양 구성 또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육류의 과잉 섭취는 면역계의 대혼란을 야기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 암을 비롯한 각종 희귀질환과 면역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대한 콩을 비롯한 식물성 식품을 다양하게 먹자. 곡류와 두류, 채소류와 해조류, 견과류를 다양하게 먹자. 7. 계란. 오늘날 양계장의 닭들은 아파트처럼 밀집된 사육 시스템 속에서 알 낳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닭들이 먹는 사료에는 항생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온순하게 길들이기 위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계란을 잘 낳게 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를 주사하며 죽을 때 죽더라도 살이 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도 들어가 있다. 주기적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항생제를 맞고 있다. 오염된 사료와 화학물질을 먹고 자라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비하는 생물 독소가 넘쳐나는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우리가 온전할 리 없다. 대한 방목 유정란을 먹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방목 유정란을 구해서 먹자. 8. 우유. 우유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유는 완전 가공식품이다. 우유 이외에도 자연식품인 것처럼 탈을 쓰고 있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식품의 범람으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바로 우유이다. 우유는 인, 황 같은 산성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산성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빼앗기게 된다. 살균한다. 우유는 가공 과정에서 살균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상태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원유는 세균 감염과 유통 과정 중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유가 그대로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공 과정 중에 균질화된다. 균질화된 우유는 무균질화된 우유보다 지방의 흡속률이 증가한다. 시판되는 우유는 지방 함유량 변화와 우유 속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의 양, 지금의 우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4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다.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우리는 우유와 고기를 통해 그것을 고스란히 먹고 있다.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각종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신경 안정제 등을 주어야 한다. 대한 우유와 주스같이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사람이 마셔야 할 가장 소중한 음료는 물이다. 식용유. 지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는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입콩과 옥수수로 만든 것이며 그것도 볶아서 짠 기름이 아니라 핵산이라는 유기용매로 기름만 추출해낸 후 합성 방부제와 산화방지제와 같은 온갖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다. 대한 씨앗류와 견과류를 즐겨 먹자. 식물성 지방은 견과류, 씨앗류처럼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도록 하고 참기름, 들기름처럼 자연 상태에서 짠 재래식 기름을 사용하자.